100명이 넘는 전국 언론학자들이 KBS, MBC 사장 퇴진과 해직 언론인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언론학자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 성명을 주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복장으로 굉장히 프리한 복장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입어야지만 학생들이 교수로 이렇게 예. 알고요.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혹시 바깥에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넥타이까지는 아니시라도 어쨌든 마실 나가는 정도의 복장으로 방송국에 나오셨습니다. 자, 기명으로 보통은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 소속 노조가 이런 성명을 많이 발표하는데, 교수님들 특히 그중에서 이제 언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기명으로 특정 방송사 사장 퇴진하라 하는 요구는 제가 생각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명으로 직접 나서신 겁니까? 사실 뭐 크게 대단한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예, 네. 좀 이름을 내걸었지만 뭐 거룩한 말들, 네.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 할 때는 그렇죠. 이름을 이제 좀 싫었죠. 네. 그러나 누구를 콕 찍어서 네. 나가라든지 네. 또 이름을 거명하면서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 이름을 건다는 건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인원이 그래도 한 125명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언론학자들의 기명으로 특정 사장을 퇴출시키는 성명에 동참한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촛불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이 촛불이 공영방송 언론도 공범이라고 지명했고 그 공범했던 체제에 있고 가장 탑에 있고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혁명의 정신을 쫓아서 촛불이 명령한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책임 당사자를 내리고 또 책임 있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이분들의 임기가 보장된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 가까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뭐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지난 2008년 정윤주 사장 건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KBS, 그러니까 새로운 네.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자 정권에서 찍어 누르고 결국은 그렇죠.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강제로 정권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억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2008년 때 한번 보시면 KBS 앞에 네. 가스통을 둔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그렇죠. 출격을 했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예. 네. 공영방송을 빨갱이 방송이라고 지목했고 네. 정윤주 사장을 따지고 보면 이제 빨갱이 방송의 사장으로 지목했었죠. 네. 그렇게 아래로부터 이제 밀어붙이고 위로부터 이제 찍어서 네. 정윤주 사장을 내몰았던 거죠. 법적 책임도 물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언제 뭐 가스통을 들고 우리가 KBS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찍어서 사장을 내쫓아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촛불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국가와 대통령, 국무총리 정 안 되면 문화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듯이 책임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정확히 조사하자. 그래서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 비리와 부정과 불의는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화 체제였던 그런 산물로서 생겨난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민주화 기능을 다한다라면 정의다. 근데 그에 반역하여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를 해친다면 그건 불이다. 저희들은 헌법 정신을 내세우는 거죠. 헌법 정신에는 불의에 한거한 4.19 어떤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공영방송의 정신을 지키고 했던 케이스를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불이지만 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야 될 공영방송을 오히려 민주공화제의 어떤 반역의 기관으로 만들어낸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는 우리가 책임을 알겠습니다.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 논리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나 혹은 방송이나 혹은 뭐 정권과의 결탁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장들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길래 언론학자들이 나서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뭐 조사위를 발족시켜서 조사하자고 하는 건 선우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어서 불법이고 또는 뭐 대단히 위법하고 혹은 뭐 부당하여서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에 물러가야 하고 그 디테일한 조사는 추가적으로 뭐 법정에서 밝히든 조사에서 밝히자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사위를 한번 가동한 다음에 그런 게 밝혀지면이라고 하면 선우가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월의 경우는 어땠었을까요? 세월의 경우도 똑같지 않았나요? 국가가 모든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 유감이 촛불로 폭발해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근데 국정원이 어떻게 공영방송 탄압에 개입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어떤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진 금지를 시켰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승호라든지 이런 등등의 아주 정말 유능한 저널리스트들을 어떤 목적으로 해고했는지 그 과정이 이 사장이나 사장이었던 그런 판단으로 된 건지 아니면 정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누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그동안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결정들이나 또는 보도들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보자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정권이 책임 있게 이 국가가 언론과 공영방송 수준에서 최소한 부도가 나버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방해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공영방송이.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명이라든지 진실의 보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 언론의 공론의 장으로부터 후퇴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뭐 MBC의 노조나 MBC의 구성 혹은 KBS의 구성원, KBS의 노조로부터 들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일을 그분들이 겪었으니까요. 네.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KBS 기자 한 270여 명이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 뭐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네. 제작거부도 들어갔고 MBC 내에서도 직종별로, 직제별로 그런 성명과 활동을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돼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은 그럼 거기서 들어본다고 치고 언론인 언론학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 문제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정부는 그러면 조사위를 구성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까? 예. 우리 4개 내세운 요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예. 이 싸움을 언론사 공영방송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시키거나 그렇게 전부 다 맡기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싸우고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는 고립되어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같은 영역의 전문가인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KBS, MBC 이사장, 박문지 이사장,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언론학자들이 참여했었죠. 예. 그 책임을 우리는 스스로 물은 겁니다. 우리도 참여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분야도 우리 학자들도 거기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이렇게 몰락 개판이 된 데는 단순히 그들의 탓만이 아니라 그걸 방임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참여해서 정책적으로나 혹은
인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만드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걸 분명히 묻는다. 그렇다면 현 사태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언론학자들이. 이렇게 저희의 자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찰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언론학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일종의 자체 고발이고요. 그래서 실명으로 우리 안에 또 적폐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지는 못했죠. 더 우리 많은 언론학자들 중에 누구누구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도 자성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못하셨다고요? 까지는 익명으로 동료들이다 처리를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었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내에서 학교에서는 비판적인 어떤 그런 다툼과 문제 제기로서 사실 지식인 사회나 학교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동안에. 라는 것들을 책임 있는 언론학회에서부터도 시작하자라는 점에서 그 논의를 사실 시작하고 있는데요. 혹시 KBS 기자들 혹은 뭐 MBC PD들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워낙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MBC 내에서 MBC PD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MBC가 보도하지 않고요. KBS 기자들이 이런 욕을 한다는 건 KBS가 보도하지 않으니까 있는지를 모르죠. 있는지를 모르는데 실제로는 아주 부글부글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기자회견 하는데도 카메라가 2개가 떴는데요. 경향신문이 카메라를 띄워서 이제 동영상으로 배포했고요. 하나는 MBC가 떠서 제가 노조위원장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무슨 카메라고 하니까 체중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문제 제기하는 게 고립되고 사실 MBC 안에 싸우고 있는 많은 목소리들이 완전 이렇게 폐쇄되어 있죠. 그분들하고는 혹시 교류가 있었습니까? 어저께 나와서 뜨거운 눈빛을 사나이들 사이에서 교환을 했었고요. 처음 있는 일입니까? 사나이들만 교환했겠습니까? 여성분들 사실은 오셔서 작가분이나 PD분들 오셔서 저희들과 뜨거운 또 포옹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혹시 언론학자들과 이런 그 공영방송 내 구성원들과 만난 겁니까? 언론학자들은 사실 자존심도 세고 또 부끄러움이나 이런 소박해서요. 이렇게 서명은 하지만 직접 나서 이렇게 하긴 되게 어려워서 의외네요, 그것도. 그래서 직접 그 걸음을 했고 많은 분들 MBC 그렇게 기괴하게 큰 거 처음 봤다라고 하신 분들조차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이 상암에. 이사 가고 나서 그 MBC를 처음 가보면 언론학자들이 현장에 가보셔야죠. 하나는 뭐 수치감이고 하나는 불쾌감이고 하나는 거리감들이 있어서. 우리는 학자니까 이런 것도 있군요. 또 꼴보기 싫었던 측면도 아니겠습니까? 싫었던 측면도 있고. 이런 언론학자들이 나서서 공영방송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힘들게 싸우시는 이 구성원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언론 등상에 있는 활동가 입장에서 자주 봤던 표정과 어제 몇 분 아니지만 125명 이름으로 학계 이름으로 왔을 때 그분들 대하는 표정은 정말 달랐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자리를 오히려 찾아가서 기자들과 구성원 PD들과 여기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관점도 이론도 논리도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학자들에게 전달하는 만남의 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부끄럽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하고 싶습니다만 다수의 주류 언론학자들은 권력의 주구였다.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을 청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걸음을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강한 질책과 비판의 목소리들을 안팎에서 많이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BS나 MBC 방송의 내부 동향이나 혹은 해고되신 분들이나 혹은 그들 느낀 문제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 인터뷰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왜냐하면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순간 그분들은 또 사내에서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으로서는 바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맞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은 최승호나 이런 관록에 있는 선수들이야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이제 싸워갈 텐데
그 어린 친구들, 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정말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행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MBC의 가장 그 말단 그 기자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밝히시죠, 뭐. 예, 곽동건 기자가 그 공채의 마지막 기수인데요. 보도국에. 그 이제 들어간 친구들과 함께 이 투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 내가 알고 들어왔던 MBC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겠죠 아마도. 더 이상의 수치와 모멸, 환멸은 거부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제 학교에서 직접 가르친 친구는 아니지만 언론학자라서 언론학을 공부해서 공영방송에서 한국 민주주의, 언론 민주주의를 책임지겠다고 들어간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사실 제가 동거나 선생들도 나간다. 버텨라. 김장겸은 아웃. 박동건은 스테이. 뭐 이런 목청을 냈을 때도 알면서도 그 친구들은 저희들이 갔을 때도 제 1인 시위 때나 우리 기자회견 때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 아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성명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하고요. 네. 앞으로 한 번 더 보시면 그때는 뭐 KBS, MBC 그 당사자들, PD 또는 뭐 기자 이런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하나만 좀 말씀을 좀 짧게 드리죠. 이걸 공영방송에 있는 기자 언론인 문제만으로 우리가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거죠. MB 박근혜 기간 동안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억압받은 많은 민중 대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국제적인 지수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 문제까지를 언론 탄압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승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직 언론이 몇 명인지를 자꾸 말하지 말자. 그만큼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돌리자라고 했고요. 해직된 분들은 상징적인 부분들이고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통이 그렇죠. 익명에 너무나 많은 무수한.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건 국민 다수죠. 그렇습니다. 증권과의 결탁이나 이런 정권과의 결탁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장들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길래 언론학자들이 나서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뭐 조사위를 발족시켜서 조사하자고 하는 건 선우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어서 불법이고 또는 뭐 대단히 위법하고 혹은 뭐 부당하여서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에 물러가야 하고 그 디테일한 조사는 추가적으로 뭐 법정에서 밝히든 조사에서 밝히자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사위를 한번 가동한 다음에 그런 게 밝혀지면이라고 하면 선우가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월의 경우는 어땠었을까요? 세월의 경우도 똑같지 않았나요? 국가가 모든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 유감이 촛불로 폭발해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근데 국정원이 어떻게 공영방송 탄압에 개입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어떤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진 금지를 시켰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승호라든지 이런 등등의 아주 정말 유능한 저널리스트들을 어떤 목적으로 해고했는지 그 과정이 이 사장이나 사장이 했던 그런 판단으로 된 건지 아니면 정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누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그동안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결정들이나 100명이 넘는 전국 언론학자들이 KBS, MBC 사장 퇴진과 해직 언론인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학자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 성명을 주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복장으로 굉장히 프리한 복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입어야지만 학생들이 교수로 이렇게 알고요.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혹시 바깥에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넥타이까지는 아니시라도 어쨌든 마실 나가는 정도의 복장으로 방송국에 나오셨습니다. 자, 기명으로 보통은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 소속 노조가
이런 성명을 많이 발표하는데 교수님들 특히 그중에서 이제 언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기명으로 특정 방송사 사장 퇴진하라 하는 요구는 제가 생각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명으로 직접 나서신 겁니까? 사실 뭐 크게 대단한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예, 네. 좀 이름을 내걸었지만 뭐 거룩한 말들, 네.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 할 때는 그렇죠. 이름을 이제 좀 싫었죠. 네. 그러나 누굴 콕 찍어서 네. 나가라든지 네. 또 이름을 거명하면서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 이름을 건다는 건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인원이 그래도 한 125명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만. 원로학자들의 기명으로 특정 사장을 퇴출시키는 성명에 동참한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촛불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이 촛불이 공영방송 언론도 공범이라고 지명했고 그 공범했던 체제에 있고 가장 탑에 있고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혁명의 정신을 쫓아서 촛불이 명령한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책임 당사자를 내리고 또 책임 있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이분들의 임기가 보장된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 가까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뭐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지난 2008년 정윤주 사장 건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KBS 그러니까 새로운 네.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자 정권에서 찍어 누르고 결국은 그렇죠.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강제로 정권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억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2008년 때 한번 보시면 KBS 앞에 예. 가스통을 둔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그렇죠. 출격을 했었습니다. 보도단체들이. 예. 공영방송을 빨갱이 방송이라고 지목했고 예. 정윤주 사장을 따지고 보면 이제 빨갱이 방송의 사장으로 지목했었죠. 예. 그렇게 아래로부터 이제 밀어붙이고 위로부터 이제 찍어서 정윤주 사장을 내몰았던 거죠. 법적 책임도 물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언제 뭐 가스통을 들고 우리가 KBS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찍어서 사장을 내쫓아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촛불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국가와 대통령, 국무총리 정 안 되면 문화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듯이 책임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정확히 조사하자. 그래서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 비리와 부정과 불의는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화 체제였던 그런 산물로서 생겨난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민주화 기능을 다한다라면 정의다. 근데 그에 반역하여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를 해친다면 그건 불이다. 저희들은 헌법 정신을 내세우는 거죠. 헌법 정신에는 불의에 한거한 4.19 어떤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공영방송의 정신을 지키고 했던 케이스를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불이이지만 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야 될 공영방송을 오히려 민주공화제의 어떤 반역의 기관으로 만들어낸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 논리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나 혹은 방송이나 혹은 또는 보도들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보자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정권이 책임 있게 이 국가가 언론과 공영방송 수준에서 최소한 부도가 나버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방해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공영방송이.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명이라든지 진실의 보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 언론의 공론의 장으로부터 후퇴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뭐 MBC의 노조나 MBC의 구성 혹은 KBS의 구성원, KBS의 노조로부터 들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일을 그분들이 겪었으니까요. 네.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KBS 기자 한 270여 명이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 뭐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네. 제작거부도 들어갔고 MBC 내에서도 그 직종별로, 직제별로 그런 성명과 활동을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돼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은 그럼 거기서 들어본다고 치고, 뭐 언론인 언론학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 문제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정부는 그러면 조사위를 구성하라. 이 첫 번째 요구입니까? 예. 우리 4개 내세운 요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예. 이 싸움을 언론사 공영방송 내에 있는